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지우 사회복지사입니다. 두 번째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요. 첫 번째 교육에서는 마음건강 지킴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은 두 번째 교육에서는 활동 방법과 자원봉사 시간 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음건강 지킴이들은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활동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웃들이 힘들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기분 변화가 심합니다. 둘째, 화를 잘 내고 짜증이 많아집니다. 마음이 힘든 이들은 평소와는 다르게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짜증을 많이 내고 기분이 굉장히 들떴다가 갑자기 가라앉는 등 과민하고 변덕스러운 감정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감정 변화가 심하지 않던 사람이 전과 다르게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보인다면 신호를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셋째,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일상의 일들에 의욕을 상실한 모습이 나타나고 예전에는 즐겨하던 취미 생활이나 좋아하던 활동에서조차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넷째, 자기 비관적 사고를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세상 만사가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식사를 잘 하지 않거나 폭식을 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식욕을 잃고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또는 식욕이 왕성해져 폭식하는 날이 늘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잠을 자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잡니다.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의 형태나 충분히 잠을 잤음에도 깨어있는 동안 계속해서 졸음이 쏟아지는 과다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확실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죽음에 대해 자주 언급하거나 또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활동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신호를 보인 이들을 발견하면 우린 이들에게 다가가서 힘든 상황과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네, 이 활동은 관심 가지기, 경청하기, 공감하기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힘든 이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무슨 일 있어? 라고 말하며 관심을 가져주세요. 요즘엔 어떤 모습이고 또 전과는 어떻게 모습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후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는 표시를 해주세요. 시선을 맞추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비언어적인 표현을 섞으면 더욱 좋습니다. 공감이 어려운 분들께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상대의 감정을 알아주는 게 좋은 공감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상대의 감정을 알아주는 말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참 속상했겠다, 막막했겠다 처럼요. 이렇게 남의 감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본인의 감정도 잘 알아차린다고 해요. 그럼 본인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관리가 필요한지 명확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주의점이 있다면 이때는 충고나 판단, 평가는 하지 말아주세요. 마음이 힘든 사람은 타인의 말을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하는 조언이나 충고가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는 좋지 않게 받아들여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구체적인 조언이나 충고보다는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활동 세 번째입니다. 마음이 힘든 이들은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자원 연계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연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주면 좋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힘들면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어. 그곳에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 또 어떤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함께 알아볼게요. 현재 화면에는 수원시 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번호를 적어놨는데 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에 관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또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안내하시면 됩니다. 또 24시간 정신건강 상담 전화가 가능한 1577-0199와 또 자살 예방 상담이 가능한 109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1차 교육 영상에서 말씀드린 마루앱 기억하시죠? 이 마루앱을 통해 상담을 예약할 수도 있고 또 SNS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안내해 주세요. 네, 그럼 함께 예시 영상 시청하고 오시겠습니다. 행복아, 요즘 무슨 일 있어? 너 많이 힘들어 보여. 밥도 잘 먹던 네가 요즘엔 밥도 잘 안 먹고. 그래 보여? 사실 요즘 되는 일이 없어서 좀 힘들어. 어떤 일 있는데? 나한테 말해봐. 들어줄게. 요즘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됐는데 적응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학자금 대출 갚으라고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 근데 갑자기 엄마도 아프다고 하시니까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랴. 또 엄마도 아프신데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많이 힘들겠다. 많이 힘들고 속상했을 것 같아. 행복아, 너가 힘들 땐 널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 수원시 행복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거든. 정말? 응, 넌 혼자가 아니고 널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까 꼭 힘들면 이용해봐. 알겠어, 고마워. 그리고 마루 어플이라고 정신건강 관리해주는 어플이 있거든. 여기서 상담 예약도 가능하니까 너가 필요하면 꼭 이용해봐. 정말 고마워, 마음아. 나 이런 정보를 처음 들어보는데 너 덕분에 정말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네, 모두 영상을 잘 시청하셨나요? 네, 마음이 힘든 사람을 발견했다면 위의 영상처럼 관심 가지기, 경청하기, 공감하기, 연기하기의 방법으로 주변인을 도와주세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자원봉사 시간 받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와 주셔야 자원봉사 시간 인정이 가능하니까 꼭 꼼꼼히 보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4단계를 따라서 이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1단계, 지금 교육을 다 시청하신 후에 지인 한 명에게 마루 어플을 소개하는 활동 사진을 촬영해주세요. 반드시 타임스탬프 어플을 활용해가지고 시간이 나오도록 촬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2단계, PT 마루에서 마음건강 습관을 하나 선택한 후에 지인과 함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모습을 촬영을 해주세요. 본인과 지인이 원하는 습관을 하나 선택 후에 PT 마루 챌린지 시작하기를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다양한 습관이 있는데 그중 수면 훈련은 제외를 해주세요. 자, 3단계.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에 봉사자는 PT 마루 챌린지가 기록되어 있는 마이 페이지의 캘린더, 지인은 스트레스 유형 결과 캡처본을 보내주세요. 자, 4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1365 첨부 파일에 올려져 있는 활동보고서 작성 후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온라인 봉사활동 인정은 학교장 승인 여부에 따르므로 반드시 교내 자원봉사 담당 선생님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꼭 확인 후 진행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마음건강지킴이 교육을 듣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가족, 친구,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내 마음 건강도 지켜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